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입니다. S&P 500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부루마켓의 랠리의 시작이다기보다는 꾸준히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꾸준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의 감정에 쉽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주가 흐름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를 기준 삼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가 언제 주가에 실제로 반영이 되어 보일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종종 듣는 것은 바로 선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반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악재가 선반영되었다는 주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은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지 나 스스로의 생각을 기준으로 잡으시면은 그것만큼 부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편안하게 말로만 영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함께 넣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차트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의 CPI가 어떠한 흐름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1월 달에는 CPI가 약 6.1%로 잡혀있고 2월 달에는 5.7% 정도이고 3월 달에는 4.6% 정도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CPI가 내려와서 6월 달쯤에는 대략적으로 2.3% 정도가 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S&P 500의 주가는 앞으로의 호재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CPI가 2023년 6월쯤에 이렇게 2.3%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셔야 하는 부분은 주황색은 1월 20일의 기준에서의 예측치이고 초록색은 1월 13일 기준에서의 예측치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CPI 예측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월 13일의 예측치보다 1월 20일의 CPI 예측치가 이렇게 더 높게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CPI 예측치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고, 만약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이러한 수치는 순식간에 전부 올라갈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선반영한 것에 대한 근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따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1월달의 CPI 예측치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약 6.1%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1월달의 CPI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었고 6.5%가 기준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달인 12월달의 CPI가 6.5%였는데 1월의 CPI 컨센서스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큽니다. 가솔린의 가격의 경우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가솔린의 가격은 자그마치 9.4%나 이렇게 올랐죠. 게다가 구리의 가격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구리의 가격의 변화 또한 CPI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구리의 가격을 의미하는 하얀색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CPI 차트 또한 비슷하게 움직여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약한 달러에 의해서 구리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CPI를 의미하는 파란색 차트는 아직 따라 올라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럼버의 가격 또한 새로운 집들이 팔리기 시작함에 따라서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럼버는 하얀색 차트이고요. 주황색은 새로운 집들이 팔리는 수치입니다. 금융정책을 의미하는 여기 보라색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금융정책이 완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집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목재 가격 또한 이렇게 함께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3.87%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54%의 수익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등 빅테크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개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쉐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예상치는 시장이 알지 못하게끔 수면 속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리블랜드 페드는 6.4%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 US 블룸버그 인플레이션 트레이드는 6.15%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지표 모두 다 이렇게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버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또한 인플레이션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도 않았는데 만약 연준이 FOMC 때 완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여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좋을 수 있겠지만 베어마켓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 기름을 부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은 금리는 긴축적인 차세로 빠르게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긴축적이지가 않은 완화적인 상태입니다. 여기 블룸버그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가 시장이 긴축적인지 완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은 굉장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과거 2021년 때 한창 QE를 하면서 돈을 풀었던 시절과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전과 똑같은 수준의 금융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S&P 500의 랠리가 얼마나 연준이 의도하는 바와는 괴리감이 크게 벌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부동산 지표가 빠져있는 PCE Core Service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 여전히 4.1% 정도대로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PCE Core Service의 부분 데이터 또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머물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S&P 500은 벌써 9% 정도의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내일 주가가 떨어질지 혹은 내일 모레 떨어질지 FOMC 회의가 나고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S&P 500의 상승은 데이터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상승이며 S&P 500이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변동성이 상승함에 따라서 콜 옵션이 올랐고 그에 따라 주가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갬마 스퀴즈에 의한 상승밖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미 영상 초반에 S&P 500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2023년 6월 달에 아예 사라질 것으로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선반영은 잘못된 선반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다른 데이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에서 단타로 주식을 사든 말든은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저 데이터를 공유드리는 것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 동안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므로 저 또한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는 말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